발달 단계 기술 평가. 자, VB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 기술 평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여기서 보시는 부분이 어, 한글판 VB맵의 발달 단계 총괄 점수 기록 양식입니다. 왼쪽 위에는 아동의 성명, 그리고 생일, 그리고 네 번으로 나누어서 이 평가를 이제 차후에도 진행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1번 항목에 뭐 오늘 날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상자에는 음, 이번 시도에 이번 평가에 사용할 색상 그래서 저는 이제 마커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란색 마커를 오늘 쓰겠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서 그 점수를 획득한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색 마커를 쓰겠다. 그리고 검사자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이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나눠지고요. 수준에는 그 어떤 도메인들이 있고, 요 영역이 있고, 테스팅하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 과제 1번, 과제 2번,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의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수준 1, 레벨 1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0에서 18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멘드 영역, 요구하기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텍팅, 사물 또는 그림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청자 반응, 듣고 매칭을 한다든가, 듣고 골라내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수용 언어죠. 시지각, 시각에 관련된 매칭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놀이, 그리고 사회성, 움직임 모방, 그리고 에코익, 말을 따라하는 거죠. 음성 모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발화,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느냐를 가늠하는 9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네요. 9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준 1, 레벨 1은 가장 밑에 있었습니다. 기록 양식에서.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에서 테스팅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시면 노란색 마커를 들고 자, 1점, 음, 0점 또는 반점 점수에 맞게 색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준 2, 레벨 2입니다. 18에서 30개월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앞서 보셨던 그 영역에다가 또 이제 몇 가지 영역들이 다 더 이제 포함이 됩니다. 발화 또는 LRFFC로 연결이 되는데, LRFFC는 사물의 기능, 사물의 특성 또는 범주를 아우르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언어 행동에서 듣고 반응하고 또는 뭐 말할 수 있는 거, 요 인터버벌이죠. 여기서 9번, 10번에서 요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집니다. 11번은 집단 기술이네요. 그래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어떤 그룹 상황에서의 우리 아동의 행동, 그리고 12번 구문과 어법에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준 2, 레벨 2는 이 총괄 점수 기록 양식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준 2기를 하시려면 일단 수준 1이 거의 다 색칠이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는 거죠. 각각의 과제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수준 3, 레벨 3입니다. 30에서 40개월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서 보셨던 이 모든 영역에 학업적인 영역이 더해집니다. 읽기, 쓰기, 수학 이게 더해지죠.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이용하실까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뭐 고학년이라도 특수반, 뭐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신다면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언어 행동뿐만 아니라 학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그 학습에 관련된 기술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과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준 3입니다. 저는 보통 이 VB맵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때에 VB맵이라는 이 책 그리고 이제 그 기록지를 들고 평가를 하다 보면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좀 미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언어 행동 프로그램 개별 대상자 기술 점검지 레벨 1이라고 써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일단 평가를 들어갑니다. 아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 아이의 착석, 눈 마주침, 그리고 시지각적인 영역, 뭐 변별 매칭 영역, 모방 요구하기, 수용 언어, 요 각각의 영역들을 보면서 아이의 기술 영역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하죠. 자, 마르킹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치료사나 교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플러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세션 안에서 한 80% 이상은 뭐 눈맞춤이 가능했고, 자연스러웠다. 이름에 반응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보통서 하기는 하더라. 어떤 기술에 있어서는요. 모양을 구별하는 어떤 과제를 줬을 때, 통해서 하기는 하더라. 그 촉구가 뭐 신체 촉구, 시지각적인 촉구가 될 수도 있고 청각적인 촉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촉구를 통해서 가능했으면 플러스 P라고 저는 마킹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떤 그 과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촉구가 필요하긴 한데 이 촉구가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더라. 그래서 거의 신체 촉구, 뭐 핸드 오버 핸드 서포트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촉구가 필요하더라. 또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저는 표기를 해요. 어렵다. 이 과제는 특별히 어렵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이라 하면 뭐 40에서 50분을 얘기하죠. 한 두 세션 정도, 세 세션, 2에서 세 세션 정도를 요 각각의 영역들을 타겟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가 그래서 알게 돼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VB맵으로 평가 기록지로 옮겨갔을 때 조금 더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VB맵을 기록을 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아이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자, 이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총괄 점수 기록표를 딱 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VB맵을 또 펴셔야 되겠죠. 자, VB맵에서 보면 레벨 1, 그에서 요구하기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촉구를 통해서 원하는 장난감이나 음식을 2개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그 비빔멜 보시면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지 관찰을 해봐야 되는지 요렇게 이제 구별이 돼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촉구 없이 최소 4개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뭐 줄까? 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뭐 줄까? 뭐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신체 촉구나 어떤 다른 음성적인 촉구가 없이도 4개 요구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음성적으로 그 음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동은 그림이나 뭐 포인팅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다 의사소통으로 보기 때문에 요구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서 이제 점수를 매기시면 되겠죠. 각각의 항목에서 각각의 과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점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변형할 수 없다. 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점을 줄 수도 있어요. 2분의 1점을 줄 수도 있는데 반점은 VB맵에 그 두꺼운 책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 책에 보면 언제 반점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1점, 0점, 반점 이제 이렇게 점수를 각각의 그 과제에 점수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드에서 가장 상위 과제는 10개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이게 음성이 됐던, 뭐, 아니면 픽스, 그림을 통해서든, AAC, 다른 뭐, 하이텍 AAC를 통해서든, 10개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많은 우리 아동들이 요거를 좀 어려워하죠. 그죠? 랜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발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특 영역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발화가 안 됐으면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발화가 안 된 친구들은 요구하기, 텍팅, 그 나중에 에코잉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그 색칠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혼자. 자, 그에 반해서 아무리 발화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수용 언어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자, 청자 반응의 1단계는 30분 동안 화자와 뭐 교사, 치료사가 될 수 있겠죠. 5번의 눈맞춤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아마도 관찰을 통해서 이제 1점이냐, 0점이냐 또는 반점이냐를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이름에 반응한다. 이거 호명이에요. 두 번째 과제로 제시가 됐는데 청자 1단계에서 두 번째 과제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거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부여가 되었지만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동기를 가지고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 내 자신 그 이름이라는 청각적인 자극과 나 스스로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이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연합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변별 훈련이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호명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명도 구조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기술이다. 형제 1단계 두 번째에 나오는 과제고 기술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나오는 게 사물의 이름을 듣고 변별하는 것. 그리고 네 개의 움직임 지시 따르기. 그러니까 뭐 이런 일어서 앉아 이런 게 되겠죠. 문 닫자, 문 열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총 네 개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점. 전혀 어렵다. 보통 신체적 촉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 그럼 0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4개까지는 아니라도 한 2개 정도는 한다. 그럼 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하셔도 되고, VB맵을 참고하셔서 언제 반점이 되는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지각 매칭 영역. 시지각 매칭 영역은 우리 많은 이제 자파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에게 강점으로 불릴 수 있죠. 움직이는 자극을 2초 이상 쳐다본다.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작은 물체를 이렇게 잡는 그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장난감이나 책에 30초 이상 집중할 수 있다. 선호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많은 아동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죠? 또 물론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습니다. 간단한 소근육 관련 활동들, 뭐 블록을 쌓는다든가, 뭐 같은 것들을 매칭한다든가, 손가락이 움직이는 어떤 소근육 관련 활동들이죠. 그리고 10개의 그림이나 모양을 보고 같은 그림 매칭이 가능하다.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VB맵 보시면서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비교 자극이 몇 개인 상황인지, 비교 자극이 몇 개였을 때 할 수 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방 1단계 첫 번째 과제는 자, 우리 이제 개별 시도 교수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시작하는 개별 시도 교수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활용하는 그 과제의 종류가 모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봐 했을 때 두 개의 대근육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대근육 움직임은 이제 손을 올린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테이블을 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자, 2번 과제는 네개의 대근육 움직임을 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서. 그러면 1점, 또는 0점, 반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 6개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근육 움직임 모방에 이제 집중을 처음에 하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하더라. 이런 게 이제 관찰이 됐냐는 거죠. 자연스러운 모방.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이 그 집중적인 이렇게 모방에서 자연스럽게 또래나 부모님 또는 치료사, 교사를 따라하는 모방이기 때문에 4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20개의 대근육, 소근육, 물건을 이용한 움직임 모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1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먼저 교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과 이제 소위 말하는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테스팅을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해서 하게 되면 아이도 힘들고 또 그 치료사나 교사도 힘들 수밖에 없고 아동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다 못 보여줄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수 통제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 강화물 그 샘플링, 뭐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미리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테스팅이다 보니까, 그죠? 이게 평가다 보니까, 이제 평가의 그 틈에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해주면서, 이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내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면 좋고, 어, 뭐 이제 그 숙제는 어떤 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치료사 교사가 상호작용 자체가 너무 재밌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적 강화와 계속적으로 연합되는 이 상황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화 스케줄을 꼭 유지하면서 잘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강화해주고 그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강화 스케줄을 유지하면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이 평가를 하는 도중에는 그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와 상호작용 중에 내가 무언가를 노트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정말 우리가 어메이징한 걸 놓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이요 고개를 들어라 제발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아이한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평가 중에는 마킹을 하기보다는 이제 정반응, 오반응 파일로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종이에 적는다든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톤은 각각의 그 평가 단계들을 습득하면서 좀 평가를 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하지만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빠르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섞어서 간다는 거죠. VB 방한 영역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몇 세션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여러 세션을 걸쳐서 오늘은 시각 부분에 좀 초점 맞췄으면 다음에는 뭐 모방하기를 마친다든가 이렇게 여러 세션에 걸쳐서 평가를 하시면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좀 이미 아는 과제와 좀 어려운 걸 섞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행동의 모멘텀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반응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이 행동들, 그 안에서 뭐 테스팅도 좀 들어와 주고 해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우면 분명히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섞어서 제시해라. 그죠? 재미있게 구성해라. 발표하는 마일스톤을 기록을 하실 때는 이 마커가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 학교나 뭐 치료실 또는 뭐 아동이 이 치료실에서 또는 그 치료사를 만날 때에 얼마나 자주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6개월마다 이제 우리가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른 마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평가할 때는 노란색을 썼으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할 때는 분홍색을 들고 쓰셔야 되는 거죠. 각 항목의 0점은 색표기 없이 놔두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1점, 반점, 0점 중에서 0점이다 그러면 색칠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전체 발달 단계, 그러니까 에코익은 우리 이 친구가 전혀 소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코익이 전체 1, 2, 3, 4, 5번 과제까지 다 0점이다. 그럼 일단 하얗게 놔두시고 평가는 맞췄는데 0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타원 모양에다 색칠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를 가시면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수준 2 한번 볼게요. 수준 2에서 멘트 영역에서 6, 7, 8, 9, 10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0점으로 표기가 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이제 하얗게 놔뒀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제 밑에 가장 밑에 이게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에다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자, 밴드 영역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0점이라서 근데 합격은 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0점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혹시 뭐 잊어버린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그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봤었고요. 돌아가서 청자. 점도 요즘에 많습니다. 엑셀 그룹 나와 있고 또 사실은 그 에이블스나 VB맵도 디지털 버전을 따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웹사이트에서 그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상에서 하고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용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레벨 1 1단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1번은 각각의 기술 영역입니다. 1번. 그리고 2번은 각각의 기술 영역에서 과제 숫자죠. 1번 과제, 2번 과제, 3번 과제, 4번 과제, 5번 과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은 4번 과제, 그 요구하기의 4번 과제가 만점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칸 중에서 하나만 색칠을 하신 거예요. 그죠? 결국에 1점은 두 칸 색칠하셔야 돼요. 반점은 한 칸만 색칠하시면 되고 0점은 놔두시면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1점 을 색칠하기 위해서 다 노랗게 색칠을 하셨고요. 자, 5번 보실게요. 5번은 이 항목을 다 훑었는데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색칠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0점으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있는 노란색에다가 색칠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다 노란색을 색칠한 거예요. 내가 이제 훑어는 봤다. 평가를 했는데 0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하나 이해가 되겠고요. 어? 현재 여기까지 이제 발달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